자, 이번에는 계약 강론 만나보시도록 하죠. 자, 계약 강론은 교재 438쪽부터 시작이 되죠. 자, 계약은요, 계약 총론에서는 우리가 전체 얼개를 보셨다면 계약 강론은 개별적인 계약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민법의 개별적인 계약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약은 딱 3개만 나와요. 3개만. 매매, 교환, 임대차. 딱 3개만 우리 계약 강론에서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이렇게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환은 띄엄띄엄 나와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로 매매 2, 임대차 2.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는 꼼꼼하게 보셔야 되네요. 왜요? 2문제씩이나 나오니까. 자, 이때 매매를 전체 얼개를 보면 이렇게 5개의 체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매의 체계를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내용이 길어서 매매의 체계를 옆에 438쪽 위에 매매 위에다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박스로 완결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내용 전개하고 압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세요. 자, 먼저 매매의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재산권을요. 재산권을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 넘겨주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내가 돈 받고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 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약정할 때 되는 거죠. 약정할 때. 약정이 뭐죠? 합의할 때요. 합의했을 때 매매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주기로? 내가 재산권 넘겨줄게. 너는 돈을 줘. 따라서 A는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의무가. 그래서 매매는 의무를 부담한 거예요. 한쪽이요? 아니죠. 쌍방이요. 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그래서 매매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거다. 약속을. 그래서 매매를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얘는 땅을 넘겨줬으니까 땅을 넘겨주고 반대로요. 반대로 땅값을 받죠. 땅값에 대해서 뭐가 생기죠? 땅값. 땅값에 대해서 의무가 아니라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그래서 매매 약정을 하면 매매하기로 약정을 하면 뭐가 생겨요? 의무와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채권 행위라고 하죠. 매매 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 또는 채권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매매를 채권 행위, 채권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등기까지 해야 되죠. 저당권 설정을 한다.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물권행위라고 그래서 물권행위. 물권이 생기니까. 이거는 매매하기로 약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정만. 약정만 하면 되니까 이때는 채권만 생긴다. 채권만. 달라고. 땅값 달라고. 그럼 B는 매수자 B는 돈을 주고 땅을요. 땅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땅을 넘겨달라고 했으니까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생기나요? 채권이 생기나요? 채권만 생긴다. 채권만. 그래서 매매라는 약정을 하게 되면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는 채권 계약이다. 채권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매매를 하면 쌍방에게 의무가 생기니까 이 매매는 뭐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야. 왜? 이쪽도 의무, 이쪽도 의무가 있어. 그럼 얘가 땅을요 얘한테 넘겨주려면 돈을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되니까 무상, 유상?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 그리고 매매는 약정만으로 되니까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방식 필요해? 불필요해. 불효식이다. 불효식. 자, 이게 매매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매매는 쌍무계약이고요. 유상계약이고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이 성질이 매매도 그렇고 교환도 그렇고 임대차 똑같죠. 3개 다 똑같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계약 똑같습니다. 다. 3가지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죠. 3가지의 공통점. 그리고 매매는 채권계약이죠. 채권계약. 따라서 이 매매계약 할 때 이 땅이 자기 거여야 돼요. 남의 거도 돼요. 남의 땅도 얘가 매매계약 할 수 있어요. 왜? 약정만으로 되는 거니까. A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 누구 땅? 남의 땅이어도 매매 계약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민법 총칙에서 했던 거죠. 그다음 매매의 객체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을 돈 받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야.
따라서 재산권이니까 매매 객체는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은 이렇게 부동산만 돼요? 권리도 돼요? 권리도 돼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권리도 돼요. 그래서 객체는 재산권이고요. 그 재산권에는 부동산도 되고요. 부동산도 되고 이 부동산이 꼭 자기 소유가 아니라 남의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분양권도 돼. 분양권도 매매되죠. 주식도 매매되고. 그럼 지상권도 매매하나요? 지상권? 할 수 있어요. 왜? 권리니까. 지상권도 매매할 수 있다. 임차권도 매매할 수 있다. 임차권. 그래서 매매의 객체는 재산권이고요. 그 재산권 속에는 부동산도 들어가고 지상권도 들어가고 분양권도 들어가요. 분양권도. 지상권은 매매 객체가 안 된다요? 된다요? 될 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24회 시험에. 지상권이나 분양권도 매매 객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가 누구 소유? 타인 소유도. 타인 소유도 매매 계약할 수 있다. 누구 소유? 타인 소유도. 오케이. 이게 매매의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예요. 그러면 438페이지 조문 하나 보도록 하죠. 맨 위에 매매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동그라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거를 약정하고 약정이 뭐죠? 약정이 합의죠. 합의.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거를 뭐 할 때? 약정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매매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약정할 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567조.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에 무슨 계약? 유상계약에 다 준용한다. 유상계약. 유상계약에 뭐가 있어요? 교환이나 임대차. 그래, 매매 규정은 교환에도 써먹고 임대차에도 써먹는 거예요. 왜요? 준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별표. 매매 규정은 어디에도 준용된다? 교환에도 준용되고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에 쌍괄호 2번에요. 쌍괄호 2번에 매매의 목적에다가 옆에다 쓰세요. 재산권 이전이죠. 이 재산권은 물건만 되는 거예요? 권리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되고 권리도 되고 타인 소유도 된다. 이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인데 그 재산권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간다. 그거 하나 밑줄 걷으시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매의 성립. 02번 우측에 있는 거 매매 성립. 매매는 언제 되죠? 약정할 때, 합의할 때. 약정이나 합의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 뭐만으로? 합의만으로 돼. 합의만으로. 이때 방가로 2번 볼까요? 방가로 2번.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되고 이때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인 거나 중요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계약의 어떤 사항? 본질적 부분이나 어느 거? 중요사항이 합치가 되면 거래는 된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합의가 아니라 어느 것만? 중요한 것만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매매 예약 보시도록 하죠. 예약. 시험은 여기부터 나와요. 매매 예약부터. 예약. 자, 이 5가지 중에서 중요도를 따지면 시험의 중요도를 따지면 여기요. 계약금 그리고 담보책임. 이 두 군데가 별 3개짜리예요. 별 3개짜리.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문항, 여기서 한 문항. 그다음 매매 예약이나 환매나 여기 매매 효력 여기는 별 하나짜리요. 중요도 차이가 확 생기죠. 별 셋, 여기는 별 하나. 이렇게. 자, 그래서 매매 예약 있는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매매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미리요. 미리 약속을 하는 거 미리. 이 땅을 누가요? B가 사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 그걸 예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 땅을 땅 주인이 팔고요. 이걸 팔고 이민을 가겠다. 나 이민을 곧 갈 거야. 5년 안에 이민 갈 거야. 라고 얘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 B가 뭐라고요? 그 땅 내가 살게. 팔게 되면 말이야. 그 땅 팔고 이민 가게 되면 내가 살게. 라고 B가 얘한테 요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A가 뭐라고요? 그래 내가 팔게 되면 말이야. 너한테 팔 거야. 너한테. 단 가격은 10억 이상 돼야 돼. 10억 이상. 그게 둘이 합의했어요. 뭐 하기로? 미리요. 미리 합의를 해놓은 거야. 팔게 되면 내가 너한테 팔겠다고.
그거를 매매의 뭐라고 그래요? 예약이라고 그래요. 매매의 예약. 이때 예약할 때는 금액을 정해놔요. 오케이, 정해놔야 돼요. 10억에 내가 넘겨, 10억에. 너한테. 딴 사람한테 안 넘겨, 이거. 이걸 매매 예약이라고. 그럼 예약을 했다라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겠다? 본계약 하자, 나중에. 나중에 우리 뭐 하자? 본계약을 따로 하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약이라고 그래요, 예약. 따라서 예약을 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무슨 계약을 해요? 본계약을 하기로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거야. 우리가 콘도를 예약해놨다.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다. 다 뭐야? 본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예약을 했죠, 예약을? 오케이. 따라서 예약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본계약하기로 미리 약속한 거니까, 이게 미리 약속을 한 거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는? 나중에 본계약 해줘야 되죠. 본계약을 얘도 해야 돼. 그 말은 뭐야? 땅을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야. 본계약으로 나중에 뭐를 해야 돼요? 땅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땅 매매를 해야 돼. 이게 땅 매매가 본계약. 이거는 예약이죠, 예약. 따라서 예약을 했다는 말은 땅을 매매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미리 약속을 한 거고요.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는 채권 계약을 한 거다, 미리. 미리 무슨 계약을? 채권 계약을 한 거다. 그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요? 채권 계약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채권 계약을. 쌤, 채권 계약이 또 뭐예요? 채권 계약이 뭐예요? 채권 계약은 미리 약속 잡아놓은 거야. 약속 잡아놓은 거. 내가 5년 안에 넘길 때 너한테 넘길게. 미리 약속 잡아놓은 거를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고요. 따라서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이다. 틀린 거죠? 물권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야. 시험 문제. 24회 기출, 28회 기출. 예약을 했다는 거는 채권 계약을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내가 콘도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예약이야, 예약. 그럼 예약은 혼자서 하나요? 둘이서 하나요? 둘이서 하지, 둘이. 예약을 혼자서 어떻게 해? 혼자서.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둘이 하는 거죠, 둘이. 예약은 뭐예요? 언제나 계약이다, 계약. 무슨 계약? 채권 계약. 두 단어 꼭 기억하세요. 그럼 나중에 둘이 만나서 5년 뒤에 이거 5년 안에 땅 팔게 되면 얘는 얘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얼마에? 10억에. 본계약을 하면 돼요, 본계약. 땅 매매를. 이때 이 예약한 거를 뭘로? 본계약으로요. 본계약으로 완성하는 거. 예약을 본계약으로 완성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한 거를 본계약으로 완성하는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약 완결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약한 거를 본계약으로 만드는 거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완결권. 완결한다. 약속 잡아놓은 거를 본계약으로 바꾸는 거죠. 그 완결권을 A가 가지거나 B가 가지거나 둘이 갖는다. 둘이 그러면 둘이 가지면 쌍방예약이라고 그래. 쌍방예약. 둘 다 갖는 거야. 둘 다. 본계약으로 만드는 거를 둘 다 가지면 무슨 예약? 쌍방예약. 한쪽만 가지면 B만 결정할 수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일방예약이라고 한다. 일방예약. 따라서 예약은 한쪽이 갖느냐 둘이 갖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때 이 예약 완결권을 B가 갖도록 했다. B가 칼자루 지도록 했다 이거죠. B가 예약 잡아놓은 거를 본계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5년 안에 얘가 넘긴다고 그랬죠. 얘한테 10억에. 그때 B가 저거를 살 거냐 말 거냐 5억에. 요걸 살까 말까 얘가 고민하는 일이 생겼어. 왜냐하면 이 땅 말고 저 좋은 땅, 옆에 땅 비슷한 게 또 생겼어. 옆에 땅이 또 생겼어. 위치도 비슷해요. 시가도 비슷해. 그래서 얘가 이 예약 잡아놓은 거를 본계약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얘가 망설이고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 이 예약 완결권은 이 사람이 칼자루를 가진 거야. 칼자루를 가진 거야. 이 완결권은 B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예약했던 거, 예약 잡아놓은 거를 본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보아요. 형성권이다. 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럼 완결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얘가 언제까지 이 칼자루를 완결권 언제까지 쥐고 있을 수 있느냐? 완결권 행사 기간이야. 행사 기간. 너 행사 기간이 언제까지야? 이게 주구장창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된 날로부터
미리 약속 잡아놓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만 이 칼자루가 있어요. 완결권 행사 기간은 예약일로부터 몇 년? 10년이다. 10년. 꼭 기억하셔야 돼. 10년. 그럼 10년이 지나버리면 완결권은 이게 소멸해요. 10년이 지나면 이건 제척기간으로요. 제척기간으로 이게 없어져요. 이 1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3번 정도 나왔으니까. 세 번째, 상대방은요. 행사 상대방. 행사 상대방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되냐면 얘가 가지고 있으면 얘가 땅을 얘한테 팔기로 아까 미리 약속 잡아놨죠. 내가 10억에 팔 거야. 호주 갈 때 이 땅은 너한테만 팔 거야. 우리 친구인데. 근데 약속을 해놨는데 얘가 흔들리게 된 건 왜냐?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와서 얘한테 땅을 팔려는 거지. 나한테 팔으세요. 나는 14억에 살 거예요. 14억에 내가. 얘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흔들리지. 4억이나 차이 나니까. 그래서 얘가 B하고 미리 약속 잡아놨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C한테 다시 매매를 했어. 매매를.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이중계약을 한 거야. 이렇게 예약해놓고 딴 놈한테 파는 거죠. 바로 이중계약이 된 거지. 이중계약이. 그럼 얘는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이놈은 양도인이라고 그래. 양도인. 양도했다. 양도인. 얘는 땅을 샀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여러분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그 다음에요. 매수인하고 양도인은 뭐가 다른 거예요? 매수인하고 양도인. 매수인, 양수인. 매수인, 양수인.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매도인, 양도인.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달라요. 매도인은 매매 계약만 했다는 거죠. 계약만 해놓은 상태를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양도인, 양수인은 무슨 뜻? 넘겨준 거예요. 물건을 양도해서 넘겼다. 넘기면 뭐라고 그래 이거를?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만 해놓은 거예요. 계약만 해놓으면 매도인, 매수인. 이거는 뭐 한 거야? 물건을 넘겨버렸다. 넘겨버리면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중국집에 짜장면 2그릇을 주문을 넣었어요. 2그릇 갖다 주세요. 라고 계약이 됐죠. 그러면 중국집은 매도인, 주문한 저는 매수인. 근데 그게 배달이 오면 내가 시킨 대로 배달이 오면 거기 중국집은 양도인, 주문한 사람은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상 별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섞었어요. 섞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쓰죠. 자, 이때 B는 미리 약속 잡아놨죠. 사기로. 땅 사기로 잡아놨단 말이죠. 저거 사가지고 저기다 전원주택 지으려고 아니면 공장 세우려고. 그런데 말이죠. 이 땅 주인 A는 누구한테요? C한테 팔아먹었어 이거. 미리 예약을 얘가 해놨는데 그럼 얘는 예약해놓은 거를 완결할 수 있죠. 예약 완결권. 이 완결권을 누구한테 할까? 완결권 행사를 예약할 때 상대방. 예약할 때 주인이 누구였어요? A였죠. 양도인한테 가서 나한테 넘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의 상대방은 누구다? 예약 당시 주인이다. 예약 당시 주인. 예약 당시 주인이면 양도인이요, 양수인이요. 양수인이 아니다.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A다. A. 이것도 시험 문제. 그런데 지금 땅이 A에게 없고 C에게 있죠. C에게 있죠. 그럼 A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도 이거 달라고 본계약 하자고요. 본계약 하자고 그래도 얘는 본계약을 못하네. 이걸 못하네. 그럼 얘가 원했던 저 땅을 얘가 못 가져갈 수도 있네. 못 가져가죠. 그럼 B는 이 예약 완결권자 B는 C한테 가서 달라고 할까요? 못하네요. 얘는 C한테 가서 할 수 없어요. 왜냐? 얘가 계약을 한 게 누구니까? A니까. A에 대해서만 B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이. B는 A에 대해서만 채권이 있다. 채권. 그래 채권 계약이죠. 채권. 누구한테만? A한테 달라는 거예요. A한테. A한테 딱 나한테 본계약에서 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C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C는 제3자야. 그래서 B는 얘한테 땅 가져오라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싸다고 맞아. 얘한테 싸다고 맞아. 왜? 너 계약을 A랑 했잖아. A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지. C한테 본계약하자. 이거 택도 없는 소리다. 채권이 있을 뿐이다. 채권은 누구한테만? A에게만. A에게.
그럼 얘가 미리 예약을 잡아놨어도요. 이 예약을 잡아놨어도 얘가 땅을 누구한테요? 딴 놈에게 팔아먹으면 얘는 예약해놓은 거 실효성이 없네. 이 실효성을 그럼 확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저 땅을 꼭 사야 되겠어. 저 땅에다가 내가 공장을 세우든가 전원주택을 세워야 되겠어. 그러면 예약만으로는 효과가 완전치 못하죠. 그럼 이 예약을 확실하게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가등기를 해두는 거야. 가등기를. 그래서 예약자 앞으로 비앞으로 뭐를 해둔다? 가등기를 해라. 가등기를. 그럼 얘가 팔아도 얘가 땅을 팔아도 얘는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를 하면 저 땅을 얘가 뺏어올 수 있네. 아하, 그래서 예약자가 저 예약 완결권을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하는, 이걸 보존하는 좋은 장치가 뭐가 있다? 가등기라는 제도가 있다. 가등기를. 가등기를 해도 그러면 네가 이 땅을 뺏어올 수 있어. 팔아먹어도 뺏어올 수 있어. 오케이, 이 세 가지를 잡아둘게요. 세 가지를.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별표. 물권 계약 아니에요. 형성권이다. 그래서 행사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지나면 이거 없어집니다. 별표. 상대는 예약할 때 주인 A다. A. 자, 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예약 보실게요. 439페이지 조문이 있어요. 조문. 1항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뭐 할 때 완결할 의사표시요. 완결할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래요? 예약 완결권. 완결권 행사를 하면 매매 효력. 매매 효력이 뭐죠? 본계약. 본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28의 기출. 그 다음 2항 3항은 나중에요. 2항 3항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방가로 4번에 예약 완결권의 별표. 예약 완결권.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예약을 완성할 수 있는 권리가 완결권이다. 우측에 동그라미 3번의 별세개.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10년이다. 10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계약금 만나러 가죠. 이제 계약금.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계약금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요. 계약금이라는 걸. 그걸 왜 넣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갑의 땅을 을이 20억에 매매하기로 했다고 해볼까요? 매매하기로. 이렇게 갑의 땅을 을이 20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럼 매매라는 거는 언제 이루어지죠? 매매는 쌍방에 뭐가 있으면 합의만, 약정만으로 되죠. 약정, 합의만으로. 매매는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니까 매매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 이거는 낙성계약. 매매는 따라서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합의만 하면. 이때 계약금은 넣어야 돼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왜요? 자유야. 이거는. 따라서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요. 안 넣어도 돼요. 우리 우유 살 때 계약금 안 넣잖아요. 계약금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때 있어요. 왜요? 둘이 합의로 달려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부동산은 가격이 크죠. 그죠. 그래서 계약금을 보통은 넣어요. 왜요? 계약금을 넣었다는 거는 계약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계약금을 넣죠. 이렇게. 계약금을 교부를 합니다. 계약금을. 이때 매매 따로, 계약금 따로. 계약은 두 건 있는 거예요. 두 건. 매매는 이 땅을 20억에 사기로 하는 게 매매고, 계약금은 매매 계약했다는 증거죠. 증거금으로서 넣는 게 계약금. 보통은 이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넣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꼭 10% 아니어도 돼요. 이 을이 여기다가 18억을 넣어도 돼. 18억을 넣어도. 그거 둘이 합의하면. 따라서 이 계약금은 둘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나름. 꼭 10%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이때 계약금을 교부했다. 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는 돈을 다 걸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약금이 이게 총액 20억이면 매매대금 20억이면 만약에 2억을 계약금으로 합의를 했다. 2억을 계약금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2억을 다 줘야 된다. 다.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죠. 계약금 계약이. 그럼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말은 이게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집값이요, 이 땅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누가 깨려고 그럴까요?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계약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깨려고 그러죠. 이때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된다. 계약금 2억 넣은 거를 매수자가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격이 올라버리면 누가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계약금 받은 거 2배 돌려주고 이걸 2배 돌려주고 계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제공한 사람은요. 제공한 매수인은 포기만 하면 돼. 2억 포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수령자죠. 매도인. 수령자는 얼마를요? 2배를요. 2배를 물어주고 2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이 계약금을 그래서 우리는 해약금이라고도 해요. 해약금. 왜 해약금이에요? 이 계약을요. 매매 계약을 해약을 하려면 얘가 얼마를 까지면 돼요? 2억을 까이면 돼요. 까이면. 그래서 이게 해약금이야. 쌤 이쪽은 2배인데요. 얘는 2배인데 매도인은? 잘 보세요. 얘가 2억을 받았잖아요. 매도인이. 받은 돈에서 2배니까 결국 얘는 얼마 까이면 돼요? 2억 까이는 건 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해약금이라고도 해요. 해약금. 왜? 해약을 하려면 2억만큼 까이라고. 그럼 여기서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거는 계약을 뭐 할 가능성? 해지할 가능성을 미리 열고 들어간 거예요. 즉 뒷문을 열고 계약을 한 거예요. 나 여차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오르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을 미리 열어뒀다는 거죠. 그게 계약금이에요. 따라서 이 첫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의 성격을 가져요. 이게 주계약, 이게 종된 계약. 따라서 매매 계약이요. 이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자동으로 소멸해요. 왜요? 이게 주계약. 이게 종된 계약이니까.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왜요? 합의만 하면 되죠.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2억을 교부해야 돼, 교부. 얘가 2억을 쟤한테 걸어야 돼.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요물 계약. 낙성 계약은 뭐예요? 합의만으로 되는 거죠, 합의. 매매 계약이 바로 그거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서 합의로 되지 않고 돈을 걸어야 돼. 다 걸어야 돼. 얼마를? 2억을요. 약속했던 2억을 다 걸었을 때 계약이 되는 거야. 그 계약을 우리는 무슨 계약? 요물 계약. 그래,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말은 넣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얘는 이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이걸 날려버리고 매매 계약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계약금을 일부만 넣으면 우리 현실에 많은 게 이거예요. 2억을 계약금으로 넣읍시다라고 둘이 합의했죠. 우리 계약금 2억으로 합시다. 오케이. 근데 우리 계약금을요. 1억만 넣고 1억은 돈이 없어서 다음 주에 준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2억 중에서 얼마만? 1억만 넣었다. 2억이 아니라 1억만 교부했죠. 그러면 일부 교부, 전액 교부. 일부만 제공한 거죠. 일부만 교부를 한 거예요. 일부 교부했다. 이건 다는 거고 이건 일부는 거죠. 자, 여기 다 넣었을 때요. 2억을 다 넣었다. 이때는 가격이 폭락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포기하면 되죠.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면요. 아파트 가격이 막 치솟으면 얘는 몇 배를요? 2배를 돌려주면 돼요. 값은 몇 배 주고? 2배 제공하고. 2배를 제공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려면 2배를 물어주면 돼요. 2배니까 얼마? 4억을 주면 돼요. 문제는 이거야, 이거. 1억을 냈는데 일부만 넣었죠. 2억 중에서 1억만 넣었죠. 근데 가격이 마구 치솟는 거지, 이게. 아파트 값이 막 치솟는 거죠. 지난해 그랬죠. 지난해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 6억짜리가 12억까지 올랐으니까요. 이때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다는 거죠. 일부만. 이때 얘가 열받죠. 지금 팔 때가 아니구나. 이때 얘가 이 계약을 뒤집어 엎고 싶어. 해지해서 깨고 싶어. 그래서 갑이 지금 계약금 얼마 들어왔어? 1억만 들어왔죠. 1억만 들어온 이런 상황에서 얼마 주고
1억의 2배, 1억에 따블이니까 2억이죠. 2억을 제공하고 해제가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제할 수 없다. 실무에서 엄청 헷갈리는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일부만 들어오면 말이죠. 일부만 들어오면 계약금을 넣은 게 아니에요.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 전액을 넣어야 돼. 전액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약속했던 2억을 다 넣어야 되는 거지. 일부만 준 거는 준 게 아니에요. 주려면 다 줘야지. 일부만 줬다. 주지 않은 거야, 이거는. 따라서 1억을 교부한 거는 정리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사된 거야, 안 된 거야?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립 안 했다. 불성립했다. 왜 불성립이라고 그런 거예요? 전액을 넣어야지, 전액을 넣으려면. 일부 넣은 거는 넣은 게 아니에요. 넣다 마른 거는 이거 안 넣은 거예요. 공부를 하다 마른 거는 안 한 거예요. 요거죠, 이거. 불성립이다, 불성립. 따라서. 저 값이 뛴다. 아파트 값이 막 뛴다. 이때 값이 받은 돈의 2배를 주고는 해약이 돼야 안 돼요. 해약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맥이 여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계약금 거래는 언제 되는 거냐? 전액을요. 전액을 다 넣어야 돼요. 약속했던 전액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뛰면, 집값이 뛰면 그 받은 돈 2억의 2배, 4억을 내놓고 계약을 뒤집는 거예요. 일부 넣느냐, 전액을 넣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 부분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시사성 있는 판례라서 올해도 또 나오니까, 사례로 또 나오니까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교부한 경우, 계약금 2억 중에서 일부만 넣은 거는 계약은 불성립했고, 값은 2억 주고요. 1억에 2배 주고 계약 못 깨요, 못 깨. 왜? 넣다 마른 거는 계약금을 안 넣은 거니까. 구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억을 넣었다면요. 계약금 2억을 넣었다면 몇 배 주고? 2배 제공하고. 값은 집값 뛰면 2배 제공하고. 2배니까 4억이죠. 4억을 제공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해제를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섞었어요. 그럼 이 계약금 해제나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이걸 포기하고 이 매매 계약을 깨라는 거죠. 이 해제를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 해제가 언제 가능하냐? 그 해제 시기부터 볼게요. 해약금 해제의 시기. 해약금 해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세 가지야, 세 가지. 해제 시기요. 너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는 거냐? 해제 시기 문제입니다. 해제 시기. 해제 시기는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얘가 중도금을 넣어버리면 안 돼요.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 즉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일방이 이행착수 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행착수 전. 여기서 이행착수 전이라는 말의 뜻은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안 돼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이 뜻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도금을 넣어버렸다.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착수한 거야. 발을 들인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거. 제 친구가 아파트를 4채를 한꺼번에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분양권을 이렇게. 계약금을 넣었어. 근데 그때부터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 이게 값이 떨어지네. 6억짜리 4개를 샀는데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와야죠, 빨리. 그런데 이게 4개니까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씩 4개면 6억이죠. 6억을 던지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얘가 망설였어요. 망설이는데 그 사이에 중도금 날짜가 지나버렸어. 그러면 얘가 망설이던 걸 이제 결단을 하죠. 나 계약금 날려버리고 깰 거야. 그런데 이게 말이죠. 중도금을 넣었죠. 넣어버리면 얘는 해제를 못해요. 결단은 언제까지요? 중도금 넣기 전까지요. 중도금 지급 후에는 안 돼요. 중도금 지급 후에는 안 된다.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해제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방이 뭐 하기 전? 착수 전. 착수 전은 중도금을 넣기 전을 말하고 중도금 넣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해제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얘가 해제를 하느냐. 이 교부자는요. 돈 낸 사람은 포기하면 돼요.
낸 사람이 교부자, 받은 사람은 수령자, 매도인은 2배를요. 2배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하고요? 계약금 포기로 되고 포기로. 갑은 수령자, 매도인은 2배 제공이죠. 2배 제공. 이러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다. 이때 얘가 2배를 이렇게 2배를 줬더니 얘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집값이 막 뛰니까, 더 뛰니까. 얘는 해제해서 2배 물어주고 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깨려고. 얘가 안 받으면 어떡할까요? 공탁까지 얘가 걸을 필요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 4억을 공탁을 법원에 걸 필요 없다. 제공만 하면 된다. 제공만. 얘가 수령을 안 하고 거절해도 을이 거절해도 얘는 공탁을 안 하고 그냥 제공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공탁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2배를 뭐만 하면 돼요? 제공만 하면 돼요. 제공은. 공탁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 세 번째는 해제 효과. 지금 하는 해제는 무슨 해제예요?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제할 때 해제는 법정 해제가 있고요. 약정 해제가 있고 계약금 해제가 있어. 다 달라요. 자, 법정 해제는 언제 쓰는 거죠? 채무불이행일 때. 이거는 계약금을. 얘가 계약금을 던져버리고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야. 이름하여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 그래서 이거는 법정 해제하고 달라요. 그래서 해제 효과에서 꼭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여기에요.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뭐 하고요? 저 계약금 해제. 이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메커니즘하고 원인이. 법정 해제. 넌 언제 쓰는 거니? 넌 언제 쓰는 거야? 채무불이행일 때 하지. 내가 잔금을 못 냈거나 이럴 때 채무불이행이죠. 그때 하는 게 법정 해제죠.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 원상회복하고 계약 위반한 사람, 계약 위반한 놈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하죠. 손배청구. 그래서 법정 해제는 결론이요. 원상회복하고 손배청구로 끝내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계약 위반한 놈한테 손해배상 받죠. 왜? 원인이 이것 때문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계약금 해제는 그냥 계약금을 던지는 거예요. 계약금을. 채무불이행하고 아무런 하나도 요만큼이라도 채무불이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얘가 마음이 변한 거야. 너 왜 계약 깨는 거야? 마음이 변해서. 너 계약 왜 깨는 거야? 마음이 변한 거지. 이건 채무불이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단 시점이 언제까지라고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라고. 채무불이행이냐? 아니야. 나 채무불이행 아니야. 나 돈 많아.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채무불이행하고 아무런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나는 거야.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원상회복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착수 전이죠. 착수하기 전에 끝낸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이루어진 건 뭐밖에 없어요? 계약금 걸은 거밖에 없어 지금. 계약금밖에 왔다 갔다 한 게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원상회복을 해줄 게 없어. 너 원상회복 왜 안 한다고? 이행 착수하기 전이잖아. 착수 전이니까. 야 착수하기 전인데 뭘 원상회복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계약금 날리면 우리 퉁치 끝내는 거지. 그래서 원상회복을 안 해요. 또 하나는요. 손배청구를 안 해요. 계약금 해제는 이거 계약금. 이 계약금 날리고 끝나는 거야. 이때 더 이상 손해배상을 해요.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따로 못 걸어. 왜? 계약금 네가 먹었잖아.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중요한 특징은 법정 해제하고 달리 원상회복도 안 하고 손배청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배청구는 왜 못 하니 너? 계약금 날렸으니까. 계약금 날려서. 그래 두 가지가 법정 해제하고 계약금 해제가 완연하게 다르다. 그리고 계약금 해제 세 가지를 꼭 점검을 머릿속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계약금 해제 그러면 요 세 가지 시스템에서 시험 출제를 해요. 요 세 가지 시스템에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 여기다 살을 조금만 더 붙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더 판례로 점검해 주시면 완벽하게 제압이 될 수 있어요. 자,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먹히는 거냐? 중도금 넣기 전이야. 그걸 우리 민법에는 이행 착수 전이라고 돼 있고요. 방법은요. 돈 넣은 사람은 날리면 되고요.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2배를 토해내고 끝내는 거예요. 포기하느냐 2배 주느냐 이 차이죠.
이때 공탁까지 걸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공탁은 필요 없다 이거. 법원에 공탁금 안 걸어도 돼. 그냥 2배 주면 끝나는 거야. 이때 계약금 해제는 법정 해제하고 성격이 달라서 두 가지가 안 된다. 원상회복하고 손배청구가 인정 안 된다. 요게 차이점이다. 차이점. 야, 법정 해제하고 계약금 해제가 달라 같아. 달라. 이거는 채무불이행, 이거는 그냥 뭐야? 그냥 마음이 변한 거야. 마음이 변해서. 너 왜 이거 계약 해제? 마음이 변해서지. 마음이 변해서 관두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 너. 이거 계약금 포기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 안 해. 왜? 이걸로 끝내는 거야. 끝내는 거야. 원상회복은 왜 안 해? 착수 전이니까 할 게 없지. 오케이. 이 세 가지로 계약금 해제의 틀을 세우고 가도록 합니다.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441페이지에 계약금의 성질 볼게. 성질에 동그라미 2번이요. 법적 성질. 동그라미 2번의 별 하나. 1.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그리고 읽어볼게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의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종된 계약.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꽝이 된다. 29회 작년 정답. 다음 니은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뭐죠? 계약금 전액 교부. 쓰세요. 계약금 전액을 교부할 것. 계약금 계약은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 별 3개요. 그럼 는 거요?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만 했죠. 내일 줄게 내일. 내가 돈이 지금 없거든요. 2억이 없으니까 내일이요. 내일 2억 쏴줄게요. 이건 뭐만 약속만 한 거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꽝이 안 된 거야. 일부 지급해도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거기다 쓰세요. 일부 지급에도 불성립. 지급하기로 뭐만 한 거? 약정한 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뭐 한 때 약정만 한 것도 약정한 때도 성립이야 불성립이야? 이것도 불성립이죠. 일부 지급했을 때도 불성립.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불성립이다. 그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2개를. 다 넣어야 돼. 계약금은 다 걸어야지 되는 거 다. 일부 넣은 거는 넣은 게 아니다. 다음 방가로 2번에 계약금의 성질하고 1번에 증약금이라고 나와 있죠. 증약금이 뭐죠? 계약을 했다는 증거금이야. 증거금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 2번은 해약금이죠. 해약금. 계약금을 넣었다라는 건 뭐예요? 해약을 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해약금으로. 그 다음 3번에 위약금 있죠. 위약금하고 4번의 위약벌은 심화 과정에서 따로 소개를 할게요. 그 내용이 좀 있으니까. 다음 우측에 443페이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돼 있죠. 거기 별 3개 할게요. 자, 조문 보도록 합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라고 돼 있어요. 교부라는 말은 전액 교부를 뜻한다. 전액 교부. 거기 써주세요. 전액 교부지 일부 교부는 안 된다. 일부 교부 안 되고 약속에도 안 된다. 약속도 안 된다. 그래서 요물계약이라는 뜻이다. 이게 요물계약.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할 때까지는 무슨 뜻? 중도금 지급 전을 말한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교부자가 누구죠? 매수자. 매수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몇 배를요?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환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세요. 공탁은 필요 없음. 2배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 공탁은 할 필요 없다. 자, 동그라미 1번 행사기간. 이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요? 이행 착수할 때까지죠. 이행 착수는 뭐죠? 중도금 지급 전을 말한다. 중도금 지급 전. 자, 디귿 볼까요? 디귿에 별 3개 할게요. 디귿의 맨 마지막 줄에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준 거예요. 미리. 중도금 날짜보다 미리 는 거죠. 미리 는 것도 가능하다.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 일부를 줬다는 말은 무슨 뜻? 미리 땡겨서 낸 거죠. 이것도 가능해요. 매도인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어요. 다음 니을의 별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미 착수했죠. 그럼 중도금 넣은 거죠. 그럼 매수인 자신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해요? 못 해요. 왜요? 중도금을 넣어버려서.
니을도 별 3개. 다음 동그라미 2번 행사 방법. 행사 방법 기억 아까 했어요. 교부자는 포기하고요. 수령자는 2배 물면 돼요. 3번 별 3개. 해약금 해제 효과. 니은 볼까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 해제 일종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제하는 거죠. 착수 전에 해제하는 거니까 원상회복이 필요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왜 없어요? 착수하기 전이니까. D거든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왜 할 수 없어요? 계약금 날리고 끝이다. 계약금 포기로 끝나는 거지 따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합니다. 중요한 거는 미음입니다. 미음의 삼각형 하실까요? 미음. 그 미음이 우리 실무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값이 떨어질 때요. 값이 막 떨어지면 이게 매매가 될까요? 안 되죠. 안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덤벼들질 않아요. 올라야지 이게 살려고 덤벼들지. 떨어지면 값이 하강 국면이면 매수자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 매물로 내놔도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이게 매물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뚝 끊기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갑자기 을이 와가지고 사겠다는 거야. 눈먼 매수자도 눈먼 매수자. 이 눈먼 매수자가 와가지고 사겠다는 거죠.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값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값이 떨어지는 국면인데 지금. 근데 매매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10억에 하고 계약금은 얼마를요? 2억을. 뭐 1억을 받아도 돼요. 이렇게 계약금을 1억을 받았다. 1억을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세요. 계약금을 이렇게 1억을 넣었다. 넣었다라는 말은 값이 어떻게 하면 더 떨어지면 이 10억이었던 아파트 값이요. 7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얘는 사는 것보다 계약금 어떻게 하는 게 포기하는 게 낫네. 10억이었는데 갑자기 저게 7억까지 폭락했다. 7억까지. 그럼 이 매수자가 저거 살 이유가 없죠. 그냥 어떻게 하죠?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계약을 끝내버리는 거지. 그럼 이 매도인은 원했던 부동산 거래가 또 안 되는 거네. 그럴 경우에 이 갑이 이 계약에다 특약을 넣어요. 특약을. 얘가 지금 눈이 멀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때 을이 이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1억을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뒤집어 버릴 수 있잖아요. 끝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얘가 못하게 할 수 있어. 못하게. 특약을 넣으면 돼요. 특약을. 무슨 특약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법에는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을 할 수 있죠. 중도금 넣기 전이면. 얘가 중도금을 넣기 전이면 이것만 날려버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못하게 할 수 있어. 계약금 포기하고 뭐를 못한다고? 해제 못한다. 해제 못한다. 라고 뭐를 넣어버려요? 특약을 넣어버리면 돼. 특약을. 그러면 얘는 법에는 해제하게 되어 있죠. 565조에. 565조에 따르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약을 넣어버리면 법대로가 아니라 특약이 우선해요. 왜냐? 계약법에서는 물권법이 아니라 계약법에서는 법대로가 아니라 특약이 우선 지배를 해요. 물권법은 강행 규정인데 계약법은 이 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꼭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게 못하게 하는 이 특약은 유유라는 거죠. 이게 유유다. 그럼 이 특약을 넣어버린다는 거는 얘가 해제를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얘가 중요한 잠금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은 거라고. 그럼 얘는 계약을 뺄 수가 없어요. 값이 더 떨어져도. 10억에서 7억으로 7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더라도 얘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못한다는 거지. 아주 중요한 실무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카드로. 그것이 미음이 되겠습니다. 미음.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약금 해제에 관한 565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뭐하는 거? 배제하는 특약. 이를 배제하는 특약의 별 3개. 거기다 쓰세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못한다는 거.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못한다는 이 특약은 무효다 유효다 이거. 유효다 별 3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이 눈먼 사람을, 눈먼 매수자를 여기다 얽어매고 그대로 잡아놓을 수 있어요. 포기 못하고, 계약금 포기 못하고요. 그냥 묶어둘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계약금 해제까지 되셨어요. 계약금 해제. 그다음에 매매 효력은 심화 과정에, 환매도 심화 과정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담보 책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담보 책임으로 만나뵐게요.